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저번 주 초인가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좀 통합을 해서 납입 금액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취지로 문의를 주셨는데, 그분의 조건을 그 당시에 살펴봤을 때 그분은 현재 직장인이긴 하지만 사고를 이유로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무급 휴직 중. 금융사 입장에서는 무급 휴직 중에 속하면 이건 무직자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무직자의 경우에는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니까 대출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카드론 520만원, 또 다른 카드론으로 560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20만원, 또 현금 서비스로 80만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전까지는 대출이란 걸 모르고 살 정도로 대출 전혀 이용하지 않았어요. 신용도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휴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죠, 뭐하죠. 이용하기 좋은 것들. 그죠?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쓰기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째 된 거예요. 4개월. 자, 제가 왜 이 개월수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이전에 직장일 때 대출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신용 점수가 본인도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800점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800점대 이상. 제가 봐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800점대 이상? 900점대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곧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는 거고, 금액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신용카드는 최소한 1년 이상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 전에 대출도 하나도 안 받았었고, 신용카드도 잘 이용을 했었고, 연체할 일이 없잖아. 그럼 신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급 휴직 중에 생활비가 없어서 이렇게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이걸 4개월간 이렇게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안 받던 현금 서비스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카드론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4개월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신용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현재 나이스 725점, K12 687점,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항상 그랬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용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당연히 처음에 이 현금 서비스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한번 딱 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뚝 떨어지죠. 하지만 어차피 이 현금 서비스는 다음 달이면 전액 상환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환하게 되면 또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뭐 처음처럼까지는 아닐지언정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건 크게 무리 없어요. 급하고 현금 서비스가 지금 당장 돈이 얼른 급하고 현금 서비스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이달도 이용하고 전달도 이용하고 또 다음 달에도 이용해야 될 예정이다. 이래버리면 매달 대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분 현금 서비스 2건이잖아요. 한 번 발생하고 또 현금수 받잖아요. 2번 발생.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매달 그래봐요. 그럼 최근 4개월 이내 이분은 카드는 없다 치더라도 대출이 8건이 발생된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용하지 말란 거고. 자, 오늘 내용 뭐 이것도 기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무직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좀 몽딱거려가지고 좀 올 납입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겠네요. 무직자는 안타깝지만 일반 신용대출 상품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굳이 찾자면 저기죠, 부동산 또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이걸 이제 담보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죠. 본인 소유의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있으시나요? 주택은 B 없고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아버님 부 공동명의, 아버님하고 공동명의 차량이에요.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뭐 등본만 있으면 되나, 신분증만 있으면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한마디로 몰래 이용하고 싶다 이거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다 공동명의자 확인하고 공동명의자도 전자서명 해야 돼요. 반드시 동의가 필수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니까 에게까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없죠. 부동산 높고 자동차 공동명의인데 공동명의자분 동의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굳이 이제 하나를 꼭 찾자면 공동명의잖아. 그럼 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면 돼요. 아버님을 여기서 빼버리자 이거죠. 고객님 단독명의로 옮기세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럼 고객님 아버님은 명의자에서 빠질까? 고객님 앞으로만 대출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버님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뺐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기는 그렇고, 아버님을 그래서 빼고 본인 단독 명의로 바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차량이 뭐였더랄까? 2019년식 그랜저. 이 차량으로 1,500만 원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500 받아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1,000, 1,200, 1,300, 1,380이잖아요. 이거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하면 분명히 납입 금액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이거 이용 안 해야죠. 이용 안 하고 이 건수 하나만 생기면 이제는 신용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채무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을 해야 돼요.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거 몇 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어떤 곳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이 소유 기간 전혀 상관없이 단 1일 이상만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어요. 이 두 곳의 금융사는 이제 각각의 차이는 좀 있겠죠. 조건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금리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소유 기간 상관없이 1일 이상이니까 상관없이 본인 단독 명의만 되어도 가능한 금융사가 있고,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예요. 공동명의자가 동의를 해줄 수 있다. 그럼 상관없어요. 소유기간 1일 이상이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공동명의 차량이든 단독명의 차량이든 소유기간 상관없이 가능한 곳이 있고, 꼭 3개월 이상이 지나야만 가능한 곳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공동명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께서 현재 무직이시지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통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